앨리슨 디그비 타턴 워터 소령은 1917년 5월 21일 출생, 1993년 3월 21일 사망한 영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 디그비 타턴 워터 또는 디그비로도 알려져 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전투에 나선 것으로 유명했다. 디그비는 1917년 5월 21일 슈롭셔 애첨에서 태어났다. 디그비는 영국 남서부의 여러 영지를 소유한 지주 헨리 디 그레이 타턴 월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디그비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아티스트스 라이프스 소속으로 참전했으며 참호에서 독가스에 중독되어 디그비가 11살 때 사망했다. 이후 디그비는 버크셔 웰링턴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1935년 디그비는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1937년 1월 21일 샌드허스트를 졸업하고 가족관계로 인해 인도군에 입대할 목적으로 영국령 인도군의 무소속 명단에 소위로 인간했다. 디그비는 1937년 3월 13일부터 인도군에 입대하진 않았지만 인도에서 복무 중이던 옥스퍼드셔 및 버킹엄서 경보병 제2대대에 배속되었다. 이후 1938년 4월 27일 그 연대로 전속되었다. 그 이유는 디그비의 취미인 호랑이 사냥과 돼지 찌르기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처음에 디그비는 유럽 전투에 파견되지 않았다. 그의 여동생 키트는 서부 사막 전역에 참전했고 헤드필드 스피어스 부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프랑스 크루아드 게르 훈장을 받았다. 1942년 말 제2용기병 연대 소속으로 엘 알라메인 제2차 전투에서 자신의 형 존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디그비는 공수부대에 지원해 라카산 연대로 전속되었다. 그리고 제1공수사단 제1라카산 여단 소속 제2라카산 대대 A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훈련 기간 동안 링컨셔 그랜섬에 주둔했는데 이때 디그비의 호랑이 사냥 실력이 널리 알려지며 미국 다코타 비행기를 빌려 캠프에 있는 모든 중대 장교들을 태우고 런던 리츠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 후 대대 지휘관인 존 프로스트 중령은 디그비가 공격적인 지휘관이라는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마켓 가든 작전의 일부인 아른헨 점투에서 디그비를 중심으로 한 제2라카산 대대를 지휘할 중대를 선발했다. 디그비는 무전기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하며 무전기가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 나폴레옹 전쟁 당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나팔 호출법을 부하들에게 교육했다. 그렇지만 중대원들은 비밀번호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디그비는 우산을 든 자신을 보는 사람이 영국인이라는 멍청한 놈만이 전투에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와 함께 우산을 가져가게 된다. A중대는 아른햄 다리 목표 지점에서 떨어져 나와 독일군이 거리를 봉쇄한 아른햄을 통과해야 했다. 디그비는 거리를 통해 진격하는 대신 인근 주택의 뒷마당을 통해 부하들을 이끌었고 이로써 독일군을 피할 수 있었다. 디그비와 A중대는 7시간 만에 8마일을 이동하면서 SS 대원을 포함한 150명의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다. 전투 중 디그비는 헬멧 대신 젓갈색 베레모를 쓰고 맹렬한 박격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흔들며 방어선을 돌아다녔다. 독일군이 전차를 이용해 다리를 건너자 디그비는 중절모를 쓰고 총검 돌격을 지휘했다. 그는 나중에 우산으로 독일 장갑차를 무력화시켰고 장갑차의 관측창에 우산을 들이밀어 운전자의 눈을 찔러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그때 디그비는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다가가려고 길을 건너려던 각 부대에서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목사인 군목이 적의 총격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디그비는 군목에게 다가가 총알 걱정은 하지마. 우산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산을 쓰고 군목을 길 건너편으로 안내했다.
디그비가 전선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 장교 한 명이 디그비의 우산에 대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고, 디그비는 맙소사 팻, 하지만 비가 오면 어쩌지? 라고 대답했다. 디그비는 나중에 파편에 맞아 바지 뒷부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A 중대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웠다. 디그비가 예상했던 대로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나팔 소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약 없음, 신이시여 국왕폐하를 구하소서 라는 무전이 디그비가 포로로 잡히기 전에 발령되었다. 디그비는 부상으로 인해 세인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독일 간호사가 그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 부사령관 토니 프랭크 데이와 함께 창문으로 탈출했다. 디그비와 프랭크는 유니폼의 단추로 탈출 나침반을 만든 후 마리엔달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영어를 전혀 못하는 네덜란드 여성이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 후 이웃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웃들은 디그비 일행을 화가로 변장시켜 더크 와이드보어의 집으로 옮겼다. 와이드보어는 에데의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지역 지도자였다. 이후 디그비 일행은 네덜란드 레지스탕스의 맨노드 누이를 만났고 그는 그들에게 자전거를 주었다. 와이드보어는 디그비가 변호사의 청각장애인 아들인 피터 얀센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가짜 네덜란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다. 디그비는 자전거를 타고 숨어있는 동료 병사들을 방문했고 독일군은 그가 도랑에서 나치 직원 차량을 밀어내는 것을 도왔고 그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독일 병사들이 숙소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디그비는 150명의 탈출한 병사들을 모아 전선으로 향했다. 이 일화가 페가수스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디그비와 병사들은 자전거를 타고 라인강으로 갔고 디그비는 손전등으로 모스 부호를 사용해 승리의 V 표시를 했다. 그런 다음 모 군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강으로 건너보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디그비는 공로 훈장을 받게 된다. 그는 또한 아르헨 브리지 전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중위 잭 그레이번은 사후에 대위로 진급하고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디그비는 영국령 케냐의 제5왕립 아프리카 소총연대에 임명되기 전에 영국령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에서 복무했으며 1946년 부루, 나누키에 두 개의 영지를 매입했다. 마우마우 봉기 당시 디그비는 자비로 자원 기마 경찰대를 조직해 마우마우와의 전투에 투입했다. 그 후 자신의 영지를 관리하기 위해 은퇴하게 된다. 또한 취미였던 동물을 사냥하는 대신 사진을 찍는 현대 사파리 개념을 창안했다. 케냐 독립 당시 영국 국방참모부가 영국 고등판무관에게 타텀 와터를 돌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